전국 대나무 서식지의 25%가 있는 담양에서 나고 자란 남상보 할아버지. 그에게 대숲은 평생 직장입니다. 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처럼 할아버지도 5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이 대숲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담양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큰 욕심 내지 않고 대숲을 일구고 그 숲이 내어준 딱 그만큼의 몫을 가지고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래도 6남매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50년 전부터 대대한 이 정신력이 있었거든. 왜 그러냐? 요 대가 생금밭이었어, 생금밭. 대밭만 가지면은 애기들 교육을 다 시켰어. 매년 해가 지나면은 또 나오고 있더니 비업하면 또 나오고 비업하면 또 나오고 그래갖고 그런 과정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나무밭이 담양은 이렇게나 많지. 잘라다 팔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생금밭이었지만 손재주 좋은 할아버지는 죽제품을 만들어 내다 파는 일로 2배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부창부수. 호흡이 척정 맞는 아내는 40년 지기 동료입니다. 베고 다듬고 짜고 꾸밈없이 정직하게 자라는 대나무처럼 죽제품 만드는 과정도 단순합니다. 한 올 한 올 삼배처럼 짜는 공정이 쉽진 않지만 솜씨 좋은 손에 수고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이 대방원이 만든 사람은 손톱을 길러. 손톱이 무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다 와야 되니까. 담양 죽제품 하면 명품으로 통했던 6, 70년대. 그 시절 담양 내 농가에선 죽제품을 만들지 않았던 곳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마을이 한 60여 천 되는데 한 45가 물건을 만들었어. 이것을. 그래갖고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되면은 서울 양반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먹여서 그렇게 가져가. 그런데 90년도 들어서 중국산이 밀려와갖고 중국산이 워낙 물건이 여기 국산에 비해서 값이 싸기 때문에 국산은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산 물건 만든 사람들이 이봐요 한 8화는 다 없어졌어. 특히 담양 죽제품은 발품 팔아서라도 마련해야 하는 필수 혼수품일 정도였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대나무와 씨름에 만든 생활용품들을 메고 나온 촐로에서 술에 한가득 죽제품을 들고 온 상인들까지 새벽부터 죽물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빛바랜 사진만이 그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숲은 생금밭입니다. 모든 것이 생동하는 요맘때 대숲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나무도 바지런히 어린 순을 틔웁니다. 우후 죽순. 비온 뒤 죽순이 여기저기서 솟는다는 이 말처럼 5월 대숲에선 어느 날 호련히 땅에서 솟은 죽순이 쑥쑥 자랍니다. 대나무 땅속 줄기 마디에서 돋아나는 죽순은 4월 중순부터 5월까지만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40cm 정도인 이맘때가 맛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어리면 무르고 너무 자라면 뻣뻣해서 먹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백자, 청자, 동자로 나눠가지고 차별화해가지고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동자는 이게 겨울에 땅속에서 그대로 올라오지 않고 햇볕 보기 전까지 나오는 죽순을 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귀한 특고급 요리에만 쓰고 있습니다. 아삭대는 질감에 한 번, 은은한 향취에 또 한 번 취한다는 죽순은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쓴맛이 강해지고 특유의 풍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캐낸 것을 제하고는 대부분 데쳐서 먹습니다. 이때 쌀뜨물을 이용하는데 죽순의 떫고 아린 맛을 없애주고 부드러움을 입히는 비법인 셈이죠.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줄기와 더불어 뿌리까지 아낌없이 내주는 대나무. 그래서인지 그 넉넉한 품에 안기면 퍽퍽한 세상살이 시름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마음을 쉬어가게 되나 봅니다. 엄동설한 이겨낸 질긴 생명력으로 해마다 봄이면 대숲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죽순. 봄철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하여 이맘때 나는 죽순이 웰빙 바람을 타고 큰 인기를 끌면서 담양 대숲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설자리를 잃은 죽공예의 빈자리를 채우며 그렇게 죽순은 담양의 또 하나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순만큼이나 담양의 5월을 바삐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본인은 바로 조선시대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바쳐졌다는 중노차. 그간 야생으로 거두어들였던 차나무를 일부러 대숲에 심기 시작한 건 채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차밭을 꾸리기 전까지만 해도 30여 년 동안 대바구니를 만들어 온 옥순 씨. 시집 온 이래 처음으로 대나무 실타래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이제 대나무는 이제 한물 갔어. 바구리 안 할게 이제 차가 좋지. 앞으로는 차가 엄청 따잖아요, 우리 동네. 푸른 댄잎에 맺힌 새벽 이슬만을 먹고 자란다는 중노차. 여린 잎만 쓰다 보니 5월 한 달간만 이 차를 만들도록 허락된 유일한 시간입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고 이 차나무는 직근성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키 3배 이상 내려갑니다. 유일하게 자랄 수 있는 대숲의 담양의 중노차입니다. 양지와 그늘이 어우러지는 이 대숲에서 땅속 깊이 뿌리박은 중노차 나무는 대나무와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 산에서 따다 하고 중노차에 보면은 향부터 틀려버리더라고. 향이 훨씬 좋아요, 이게 대바티치가. 산에치는 볶으면 녹차 잎
그 향이 안 나버려. 이게 요 대밭에서 따다 하면 향이 훨씬 좋고 더 이렇게 짠다끓이고 비비면은 산해치는 이렇게 비비면 뽀실뽀실뽀실해. 중노차는 담양 대숲을 생기도는 생금밭으로 되돌려 놓은 효자입니다. 좋은 차에 들이는 정성이 모두 그렇듯 중노차도 9번 덮고 9번 말리면서 향을 응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덕금 뒤에는 물이 배어 나올 때까지 비벼내는데 차가 잘 우러나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덕금과 비빔의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건조하고 나면 비로소 중노차가 완성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사람의 정성으로 탄생한 중노차는 다른 차에 비해 맛이 씁쓸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죽향과 녹차의 산뜻함이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공존의 삶을 선택한 혜택일 테지요. 사철 초록으로 싱그러운 이 대숲에 평생을 바친 서한규 할아버지. 끈기와 고집으로 70여 년, 대나무와 씨름에 중요 무형 문화재라는 영광스러운 훈장을 얻었습니다. 80 넘은 나이에도 대나무 고르는 일까지 손수하시는 할아버지. 3, 4년 된 놈. 이제 2년생이라는 거 물러요. 아직은 단단히 치라. 이런 작년 사는 건 못 써요. 아직은 약에 차야지. 그 작품을 만들면 다 부러져 버려요. 이제 어느 정도 약에 차야 합니다. 그래 단단해져요. 늙으면 이제 5년 이상 되면 또 물러져요. 나무 베는 고된 일쯤은 남을 시킬 법도 한데 죽공예의 반은 정성이라는 게 철학이다 보니 70여 년 동안 남의 손 한 번 빌린 적이 없습니다. 대나무는 채취하고 나면 마르기 전에 손질을 해야 합니다. 먼저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겉대와 속대로 쪼갠 후엔 2개의 칼날을 맞댄 조림칼로 일정하게 폭을 다듬어야 합니다. 저울처럼 얇게 뜨는 과정이에요. 이거 뜨는 것이 기술이에요. 이건 다른 것과 틀려서 뭐 손재주 있는 사람이야지 이거라면 보통 못 내는 거예요. 대올뜨기라 하여 종이처럼 가늘게 다듬은 대나무를 비단결처럼 점여야 하는데 여기까지 대략 이틀 정도 걸립니다. 장인이 정성과 곱절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죽세공예와 연을 맺은 건 14살 소년 시절. 우연히 눈에 들어온 외할머니의 혼수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님이 시집올 때 오실 때 그거 갖고 먹는데 곱들한 마리 여기 비단처럼 이거 한번 만들어야겠다. 거기서 만들어서 팔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도 고와서 이렇게 만들고 봐야겠다. 그것이 그걸 보고 만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일절 만든 사람이 딸하고 나 단둘이뿐이 없습니다. 대나무와의 질긴 인연은 딸 신정 씨의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피의 내림입니다.
아버지 그 작업하시는 모습을 그냥 마루에서 멀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 됐었어요. 이렇게 짜고 계셨는데 이 남자들 손이 뭉뚱하잖아요. 우리 여자들 손은 날렵해가지고 잘 하는데 뭉뚱한 손으로 이렇게 짜고 계시는 것이 너무 제 마음을 좀 그렇게 좀 아프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쪼그를 한번 해볼까,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그거를 좀 배워서 해줄까요? 그러면 좋아라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일이 시작이 됐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대요. 씨대와 날대로 삼배를 짜듯 한 올 한 올 엮은 후엔 모서리를 접어 상자 모양을 잡습니다. 부녀가 함께 여기까지 오는 데만 꼬박 보름이 걸리는 고행의 작업입니다. 이렇듯 정성과 시간이 함께 드는 일이다 보니 이 대나무 상자는 왕실과 사대부들의 규방 가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서민들의 필수 혼수품으로 추가돼 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부녀는 여태껏 단골이라도 원하는 값을 부르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자식 같은 작품들이 세상에 나가 홀대받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뭐 1~2년 간 것 아니야 이것이. 말고 그냥 겹이 그 마포로 붙이고 종이로 붙이고 나서 그리고 또 백화대에 놓고 눈밀을 맞춘 것도 아니고 이 방을 안방에다 놓고 그 때문에 농구다 놓고 그 때문에 점만 안 치면은 점만 반기면 100년도 200년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서 탄생해 딸의 손으로 이어지는 그곳에서 묵은 것이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집니다.